있습니다. 21에서 25번 제시문 똑같습니다. 1 하고요. 문단기호 해봅니다. 그냥 문단기호 하는 게 아니지. 소크라테스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 니체. 니체. 참 니체. 니체에 따르면 왜 이래 니체가 계속 나와? 역시 마지막까지 니체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봐라 했습니다. 했더니 니체의 철학 됐습니다. 이 글은 무슨 제재고요? 인문제재고요. 인문제재 중에서 문과학생이나 이과학생이나 예체능계 학생이나 다 싫어하는 철학 지문이고요. 제목은 화제는 뭐에 대한 얘기다 이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지. 맞죠? 자,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문제 안 봅니다. 왜? 문제 유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다 압니다. 국어는 특히. 수학은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도 국어는 어떤 문제 나올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지? 우린 다 압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자,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학. 자, 처음에 전통 형이상학이 나오고요. 현실 세계를 안 좋게 보았네요. 거짓이고 현실 너머가 진짜배기라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축에 있다고 보았으며 했다. 이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다 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대립이죠. 무슨 패턴을 읽어라? 비교, 대조 패턴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이처럼 딱 정리가 돼야 되죠. 맞지? 소크라테스를 포함하는 이후의 전통 형이사학자들과 니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게 이런 문제들은 보통 무슨 문제로 출제된다?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형이사학자들은 현실은 진짜다, 거짓이다. 이거 안 좋은 거다, 이거지. 그렇다면 현실 넘어 것, 여기서는 없는 말인데 초현실이랍시다, 그냥. 현실을 넘어난 것, 이게 최고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첫 문장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삶의 목적은 어디 있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그죠?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다 해서 형이사학의 여러분들이 필기를 굳이 하겠다면은 요거 필기해 놓으면 되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일부러 제가 쓰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말 자체가 좀 벌써 모순 아닙니까? 보세요. 이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 그렇다면 삶의 내부에 있는 거야, 삶의 밖에 있는 거야. 즉, 삶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삶하고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뭐를 찾는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미친 거죠. 삶하고 이제 곧 뒤에 나올 건데 삶은 현재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현재가 아닌 걸 가지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답니다. 이게 형이사학자들입니다. 니체에 따르면은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철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했다.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란 거 보이나? 같은 말입니다.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 맞죠?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고, 즉 삶이 아닌 건데 그거 우리가 사는 이유랍니다. 왜 사느냐 했더만 나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건 이 지랄이죠. 도덕적 선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의 뭐다 욕망은 억압돼야 되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막상 친다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물론 제 제자들 중에 여태까지 일일이 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너 80분 만에 다 푸니? 예, 풀고 시간 남아요. 훈련입니다, 다. 훈련의 문제입니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를 제가 원하는가 하면은 표시를 달려야 됩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두 개가 서로 비교 대조 패턴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방금 내가 뭐라 했으면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댔니? 어떻게 나온댔니? 이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치불일치 문제로 많이 나온다 했지. 저는 선생님 6등급이라서 글자가 막 날아다녀요. 읽으면 또 까먹어요. 많잖아, 아이들. 그럼 우리는 긴 지문 나오는 뭐 그냥 막 거부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표시를 달려. 지금 제가 밑줄을 껐는데 그 밑줄이 물결 밑줄이죠. 물결 밑줄이 전부 다 누구랑 관련되는 겁니까? 전통 형이 상학자들이죠. 조금 더 하고 싶다라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봐봐라. 초월적 가치의 추구, 이성적 사유 이런 말 나오면 다 누구 거다? 전통 형이 상학이에요. 선택지에 뭐 초월적 가치 이라면은 누구다? 니체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해서 벌써 X죠. 이 말 알겠니? 뭐 그렇게 훈련하는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해해야 풀리는 아니거든요. 이해 못해도 뭐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도 푸는 게 바로 시험이죠. 자, 그래서 욕망은 뭐 하라? 억압하라. 현실적 삶이 부정되라는 것을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필기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 일부러 밑줄 껐죠. 왜 끈줄인지 알겠지? 이거 누구 거다? 니체란 얘기죠. 도덕적 선에 맞지 않은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 이거는 누구의 세모의 뭐에 대한 비판점이죠. 형이 사업자들이 니체한테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한다는 얘기지. 너희들은 현실적 욕구들은 정말 막이 짝이었는데 쓰잘데기 필요한데 무가치한 건데 그거를 충족하려고 지랄하나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니체는 중요한 말이죠.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가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무슨 뜻이죠? 종교를 전파하나 그 전도가 아니고요. 뒤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된 사유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죠. 이게 니체가 얘기했던, 보세요. 요 얘기죠. 혹은 이 얘기죠. 그 자체로 뭐여야 되는데,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찌 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맞죠?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지. 삶을. 초월적 가치가 뭡니까? 도덕적 선의 실현이었죠, 아까. 안다. 여기 나중에 23번의 답입니다. 니체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해라 했을 때 기억이 아까 우리가 물결 밑줄했던 거 아닙니까? 현실 아닌 걸 가지고 뭐 현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2문단 읽었습니다. 3문단 갑시다. 이제 3문단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제 전형적으로 니체에 대한 얘기죠. 이제 전통 형이사학의 도덕적 가치를 따라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형이사학과는 달리 중요한 말 나오죠. 각자가 뭐로서?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즉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말 나오죠. 주체성이란 말 나오지. 그게 니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자는 욕망. 아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형이 사학은 욕망을 억제하는 게 좋다 했죠. 그 무가치한 것에 왜 매달리느냐라고 했는데 니체는 욕망, 뭐가 필요하답니까?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따옴표 나오는 겁니다. 아곤이라 했고 아곤 모를 것 같아서 경쟁이라고 했네요. 자, 니체가 필요한 것은 두 개네요. 요놈과 요놈입니다. 니체가 갖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현실의 주인으로서, 이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힘의 의지와 아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지는 참 좋은 말인 것 같는데 힘은 좀 뭔가 우리가 좀 부정하는 말이잖아. 그죠? 힘이라니 비름한 걸. 힘 같은 말이 뭐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자 하는 욕망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3등급입니다. 그렇다면은 2등급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1등급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힘의 의지네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미안하다, 아프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왔습니까, 지금? 학원 왔네요. 여러분들은 니체에 따르면 힘의 의지가 있는 존재네요. 여러분들은 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존재네요. 그렇죠? 혼자서 지랄병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되죠? 이것은 자기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렇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이랬네요. 이해했습니까, 요마? 이 자리에도 지금 손들지 마라, 손들어 해서 3등급에도 손들어봐. 자, 한 명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보세요.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은 서로 손잡아야 되나? 손잡는 척 하려면 밀쳐야죠. 자, 어쨌거나 A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B의 의지가 있습니다. 맞죠? 한 명만 있겠지. A 다시로 가겠지. 얘가 이제 A가 2.9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겠지. 또 다른 B의 의지를 만나겠지. 그러면서 또 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끊임없이 올라갈 거 아니가. 이제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이 끝이 아니잖아 또. 100점 받아야지. 그죠? 자, 끊임없이 가는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바로 뭡니까? 욕망이죠? 우리 인간이란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소크라테스 이후에 형이 사학자들은 수용해라 했나? 억제해라 했나? 억제해라 했죠.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쉽죠 이제. 당연히 이 정도 읽으면 아마 뭐도 이해됐을 거다. 경쟁이란 단어도 충분히 이해되었겠죠.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적으로 상승시키자는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자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경쟁이란다. 자신과 동등한 3.0등급이든가 자신보다 뛰어난 2.1등급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죠.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남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얘기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멋진 말이네요. 니체. 본인은 6등급이면서 학교에서 시험 범위 해가지고 문학작품 만약 150개를 던졌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해요. 이거는 힘의 의지가 있는 거가 아니면 도란 애들이야. 이거 도란 애죠. 학교든 학원이든 목표는 뭡니까? 100점 받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원용쌤 수업도 100점짜리입니다. 인정 안 합니까? 자, 학교든 학원이든 다 학생의 1000명이 안 돼 있든 10명이 안 돼 있든 100점짜리 강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6등급밖에 안 되면서 6등급 받은 이유가 뭐죠? 몰랐어죠.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150개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6등급 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4.5등급이 9등급이 중간이니까 6등급은 중간보다 이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맞춘 문제조차 지는 틀렸다는 얘기지. 이 말 알겠나?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맞춘 문제를 지가 맞출 수 있다면 얘는 분명히 4.5등급 안에는 들어오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치 문제를 꼼꼼히 해서 확실히 지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100점짜리만 맞춘 문제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말 알겠습니까? 수능도 똑같습니다. 시험 치고 난 뒤에 어땠니? 선생님 이번 6월 1일 날 모의고사 정말 지랄 같아요. 왜?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 오, 시간 부족했어. 몇 문제까지 풀었는데? 35번까지 풀었어요. 뒤에는 그냥 찍었어요. 그래? 어이구, 수고했어. 35번까지 다 맞았니? 아니요. 35번까지 다 틀려놓고 시간 부족하답니다. 그 시간 부족한 애가 아니고 뭐죠? 모르는 애죠. 자, 이번 6월 1일 날 시험에 80분을 투자해가지고 1번부터 15분까지 풀었습니다. 16분부터 진짜 시간이 안 됐어. 빌어먹고 화법, 장문, 문법까지 푸는데 지는 80분을 다 소유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있죠. 그리고 15분까지 다 맞았어. 이 친구 시간 부족한 친구 맞냐 안 맞니? 맞죠. 화이팅이죠. 그렇다면 그 친구는 가운데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되나 이제? 화법과 장문과 문법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인가죠. 그런 아이는 원형해줘야죠. 그러나 35분까지 풀고 시간 부족하다 해놓고 35분까지 매겨보니까 60점도 안 나와. 60%도 안 맞다는 얘기죠. 이 말 알겠나? 이거 시간 부족한 게 아니고 모르는 아이죠. 그런 애한테 선생님 뒤에 거 어떻게 풀어요? 지랄병 하지 마세요. 이 말 알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기분 가지고 별 예문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150문제, 150개의 문학작품을 다 공부하려고 하는 지 크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 알겠습니까? 자신의 힘의 크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상승할 목표만 가지고 있는 아주 우직한 어리석은 아이죠. 갑니다. 그러기에 악원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다 이네. 선생님, 지가 2등급 올랐으면은 2등급 받아야 될 친구가 한 명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경쟁자 제압한 거잖아요. 맞죠? 철학은 원래 이렇게 말장난입니다. 경쟁자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다. 따라서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선의의 경쟁자.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대충 안 읽어도 되죠.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1등급끼리.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인정함으로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뭐다? 상호 존중의 형태다 이거지.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래서 글 읽었더니 이래 되네요. 문단이. 맞죠? 1문단, 2문단은 무슨 패턴이고요? 비교 대조 패턴이었고요. 3문단, 4문단은 무슨 패턴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개념 설명하고 뭐하고 특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 더 있었지, 패턴에. 사례 있었지. 뭐는 없었습니까, 사례는? 가온용 수업에만 있었죠. 그지? 보통 이렇게 사례는 보통 어떻게 나온다? 보기로 나옵니다. 너희들은 원용쌤 만나서 다인 줄 알아라?
사례는 보통 이 개념 특징 이런 패턴 글에서는 사례는 보통 보기로 많이 제시됩니다. 25번 있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5문단 마지막 문제 뭐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니까 마지막 문장은 의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적절하지 않은 거 꼭 하세요. 표시. 무슨 유형이다? 노유형입니다. 노유형은 어떻게 풀라 했니? 틀린 것을 찾아라. 제발 정말 이 강의 왼쪽 지문 이거 이해 못해도 됩니다. 이 강의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뭐를 보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은 뭐하라? 패스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게 나옵니다. 선지에. 이것도 제시문이 있었나? 어디 있지? 찾으랍니다. 하지 마세요. 그 짓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너희들은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요. 너희들은 원용시험처럼 이렇게 못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 너희들은 아직 학생입니다.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찍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체크, 너희들은 그러잖아. 3번 보니까 3번이 틀렸다 이거야. 그런데 5번 읽으니까, 이거, 어디 있더라?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틀렸을까? 지랄병 해볼까요? 5번 딱 찍죠. 그러면서 매겨보니까 3번이 답인 거야. 아이씨. 그래 했을지 봅니다. 3번이 답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5번은 왜 안 될까요? 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내한테 맞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스 유형 가지고 합니다. 적절한 거. 적절한 거는 3번 맞다 해놓고 5번 읽으니까 지문에서 읽은 기억이 없거든. 읽은 기억이 없는 거지. 그건 기억이 없는 거죠. 자, 기억이 없는 것도 패스하라. 기억이 없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말이 이상하네. 이 말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에이씨. 3번이 답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랍니다. 예수형 가지고 예수를 뭐처럼 풀라? 수학처럼 풀라. 기억납니까? 수학의 답이 2인데 2.5를 가지고 선생님 2가 답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 풀었다 왜 2.5는 안 나옵니까? 2라고 있는 거와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제발요. 자, 틀린 유형입니다. 보세요. 선지 1번 했네요. 선지 2번 에이 뭐는 했는데 공통점은 안 나왔네요. 돌았죠. 뭘 변해? 변천을 통실합니다. 이해했나? 통실하는 것은 시간 흐름이 있는 것을 통실합니다. 참고로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을 공시라고 해요. 됐어? 알아두세요. 이 의의 없습니다. 사례 들었나 안 들었나? 보기에서 든다 했죠? 여기 나와야 되죠. 체크가. 정답 4번이네요. 의의 밝히며 마무리했죠. 22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푸는가 봐봐라. 항상 이렇게 슬래시 해두세요. 항상. 제발입니다. 슬래시 하세요. 하고 난 뒤에 일종의 뭐다? 휴지, 포즈를 주고 난 뒤에 읽어라. 전통형이사학에서는 해놓고 머릿속에 전통형이사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정도 기억력이 없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을까요? 9등급짜리. 무슨 말이겠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처럼 다 읽고 풀지 마세요. 왜 다 읽고 풀어? 문제만 풀면 된다, 우리는. 우리는 문제만 풀고 대학만 가면 되잖아. 다 읽고 풀지 마. 1달락 보고 1문단 읽고 찾아. 2문단 읽고 찾아. 그래도 돼. 단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럼 시간 줄여야지. 그 친구는 선생님 제가 이 문제 다 80분 동안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이 한 집은 다 풀었습니다. 그래? 다 맞아? 잘했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네가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구나. 맞잖아 이제. 자, 보세요. 요거는 1, 2문단에서 나오겠지? 니체는 됐죠.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 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제를 제시하는 보조사거든요. 전통형이상학에서는까지 슬래시 해놓고 생각합니다. 맞죠? 참된 세계는 현실 어디에 있다? 너머에 있고 현실 세계는 거짓이라 있거든. 전통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가치, 이성적 사유 전부 다 물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왜 했습니까? 무가치한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태도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니? 형이상학자들이 니체와 같은 철학자를 비판하는 말이지. 정답이네요. 더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니체는 긍정적이죠. 됐습니다. 23번 문제. 기억이 아까 뭡니까? 현실 아닌 걸 가지고. 맞지? 현실 아닌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삶의 어떤 잣대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거. 뭐처럼 풀어라? 수학처럼 풀라.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지 말고, 선지를 보지 말고, 기억의 의미, 니체 입장에서 기억을 좋아하겠나, 비판하겠나, 당연히. 비판하겠죠. 어떻게 비판할까, 이거죠. 나왔잖아, 벌써 이미. 여기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 거꾸로 된 거다, 이거지. 현실 러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현실을 가지고 있노 찾습니다. 현실 러브에 있는 걸 가지고 뭐 현실이라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삶을 이렇게 삐끔 따끔하니까 딱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악불사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바보. 괜찮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자, 잠깐만, 여기서 또 있습니다. 적절한 건 이렇게 풀었잖아요. 해놓고 아들 그걸 합니다. 1, 2, 3, 4은 왜 틀렸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 아닙니다. 뭐는 좋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과학 지문 하나씩 틀린 게 나오거든요. 정말 100% 읽었다면. 이 말 알겠니? 자, 여기서 100점 받을 친구들 이제. 선생님, 저는 뭐 1등급 만점 안 합니다. 나는 막 정시로 가가지고 표준점수 난 135점, 140점 받아야 돼요. 파이팅! 자, 그 친구들이 일일이 확인 다 하세요. 넘어가자. 저는 안 할랍니다. 윗글의 A가 힘의 의지입니다. 비교연의 소펜하우어는 맹목적 욕망이라 했으니까 이 삶의 의지를 좀 안 좋게 보는 모양이야. 한번 볼까요? 행복을 느끼지만 한편 권태, 그래서 고통이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네.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이지? 요거는 플러스잖아. 요건 마이너스고요. 맞지? 그래서 뭐 해랍니까? 참 금욕해랍니다. 완전히 버려랍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비교 대조 패턴이었지. 니체는 자 OX 적절한 거 동그라미 치놓고 OX O죠? 미쳤죠? 맞지? B 쪽이 틀렸죠? 이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였잖아. 됐니? 선지 2번. 에? 이런 게 있었나 싶죠? 이해됐습니까? 모르는 것 혹은 기억나지 않는 거죠? 일단 개무시. 4번. 뭐 찾아라? 완전 맞는 거 찾아라는 얘기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답이네. 맞죠? 100%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뭔 말이고? 뭘 추구해? 됐니? 그리고 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이제 채점 다 하고 난 뒤에 4번 찍고 가는 거다. 시험 칠 때는 3번 까먹으세요, 그냥. 원영이 말을 신의 말로 여기고, 적절한 것은 그냥 적절한 거 찾아. 됐나? 저 선생 이상한 선생이네. 3번 왕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가, 제발. 답의 성격을 알면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학교 내신도 이렇습니다. 학교 내신도 선생님이 비록 한 명이 출제하고 한 명이 검토하고 그 한 명이 교정까지 하지만 그래서 좀 오류 문제가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것을 본인이 정답으로 생각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항상 그 정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됐니? 문제 출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해진 거죠. 자, 보세요. 3번은 확실히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런 거 없었지, 우리. 보기에.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욕망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존재와 무관한 욕망. 요거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했잖아. 이거는 우기면 돼. 근데 이거는 이상해.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25번 문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는 얘기는 윗글이 뭐예요? 문맥에 동지하는 사람이야. 윗글이 논지와 동일한 거야. 아는 것입니다. 기록 경기, 세모 경기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라이벌전인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했네요. 와, 열광했습니다. 이때 을은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뭐 했노? 이 둘은 선의의 아까 뭐라 했지? 경쟁자? 파트너라 했네. 이 글에서는 파트너고 결국 요거는 뭡니까?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죠. 1번 아 있네. 선의의 파트너. 안 해도 되죠? 이런 말 없었잖아. 제시문에. 뭐는 봐라. 자기 능력의 크기는 봐라는 얘기지. 따라서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까지 슬래시를 치놓고 항상 바로 읽지 마라. 슬래시를 치놓고 이 의미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 말 되겠나?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보다 적절한 건 문제 출제하는 게 더 어렵거든. 왜냐하면은 나머지 선지 4개를 엉뚱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하나 딱 정해놓고 나머지 선지들은 제시문에 있는 1문단에 있는 말 혹은 5문단에 있는 말 2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꼼꼼히 이해를 못한 아이들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자 넘어갑니다. 다 했네요.